안녕하십니까, 이양현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 쇼 4월 1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중순이요. 네, 4월달도 벌써 그 절반을 지나갔죠. 그러니까요. 시장은 2,000포인트 넘나드는 건 두 번 정도 시도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확고하게 넘진 못하고요.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미국 시장의 어떤 급락이라든가요, 그런 조정에 대해 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 포함해서 이머징 마켓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인데, 오늘은 그마저도 외국인 좀 매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전장에 항상 보게 되면 외국인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빠지는 날에 매매 패턴을 보게 되면 네. 오전장에는 매도를 좀 나옵니다. 근데 매도 금액은 크지 않고요. 200억에서 3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다가 2시 넘어서 항상 그 보니까 두 남자 쇼 진행될 때까지는 매도를 하다가 2시 끝나면서부터 이제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해서 장 마감 이후에 집계를 보게 되면 1,000억 이상 매수로 항상 마감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뭐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지난 계속 그랬거든요. 미국 시장 조정 나올 때 보게 되면 외국인은 오전장 매도, 오후장 들어서 매수 그런 패턴이라 뭐 굳이 오후장에 들어서게 되면은 매수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뭐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걱정할 만한 수준에 대한 쪽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보통 잘 나가는 이승원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럼 그게 아니라 뭐 현상이 그래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2시간 가까이 남았는데요. 오늘은 순매도 쪽 가지 않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 이것도 하이로와 함께 더불어서 이것도 1승 하나 또 추가할까요? 승패로? 매도. 저는 오늘 매수로 바뀐다에 또 하나 베팅하겠습니다. 오늘. 금액을 떠나서 이것도 승패로 하나 추가하죠. 참. 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쫄리죠. 괜히 쫄립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 간단히 한번 큰 줄기로부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일단 시장은 여전히 미국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멘텀 주식들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지만 국내 모멘텀 주식들은 하락에 대한 쪽에 멈춘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종목에 대한 쪽은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오늘 오히려 또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시장에서 대표적인 모멘텀 주식이죠.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목표가 하향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오늘 4% 넘는 상승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이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게임주도 대표적인 이제 모멘텀 업종이 될 텐데 컴투스하고 게임빌, 역시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의 플랫폼에 대한 이제 출시 얘기, 이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좀 강세를 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앞서 호텔신라를 얘기했는데 잠시 후에 특징주 좀 얘기해 보겠고요. 오늘 아마 시장에서 크게 오늘 또 올라가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갤럭시 S5가 잘 팔린다 그래서 그런가요? 부품주들. 우리 지난번에 벌써 한 2주 전부터 얘기가 또 이성훈 대표가 레포트까지 보여지면서 좋다 안 좋다 코멘트 약간 했던 파트론. 이런 것이 올라가는 것이 큰 부류에서 하나의 특징적인 군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매번 얘기했던 그게 그 얘기인 거를 오늘 그렇지 않아도 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요즘 보면 게임 회사들이 자체 플랫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컴투스랑 게임빌 자기네 자체 플랫폼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카카오톡에 들어가 있는 카카오 게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게임, 이제 퍼블리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퍼블리셔 단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 퍼블리셔 단이, 지금 유통 채널이 없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유통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카카오톡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일단은 그 매출의 30%를 누가 가져가게 되냐면, 구글이 가져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21%는 카카오톡이 가져가게 되고 또한 거기서 이제 5대5가 됐던 6대4가 됐던 이제 또 퍼블리셔하고 나눠먹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매출에 대한 포지션이 많게는 20%, 적게는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전체 매출에서 게임 개발사가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계속.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빨대 꽂고 빨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컴투스가 이제 그동안에 원래 플랫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있었는데 게임비라고 통합 플랫폼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히 이제 자체 플랫폼을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구글하고 애플만 나눠주게 되고 나머지 70%를 갖고 본인이 개발한 게임은 다 70% 매출을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게임 개발사가 들고 오게 되면은 35%로 나눠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것이 게임 개발사에게는 큰 득이 된다라는 것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런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된다라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 뭐 NHN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이쪽 같은 경우도 아마 그 SK 플래닛에 대한 인수를 진행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계속 얘기하시던 네네. 그런 것도. 예.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제 위메이드도 자기가 직접 뭐 했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톡을 안 하고. 사실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하여튼 이거네요. 정리해보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면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쌍스러운지 모르지만 쫀찜 붙는 애들. 네, 맞습니다. 뛰어먹는 애들이 많은데. 네. 지금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딱 그 구글이나 네. 애플만 띄워주고. 예. 나머지 다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매출 같은 실적을 올리더라도 자신들이 게임 개발사 입장에선 컴투스가 아니더라도 컴투스를 통해서 유통하게 되면 지금 얻어갈 수 있는 이득은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2배 이상으로.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그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쪽이 부품주가 네. 다시 지금 달리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부품은 한일이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자동차 부품. 네, 자동차 부품. 한일이와가 다시 오늘 좀 지난주에 조금 숨고르게 했었잖아요. 네네. 한일이와가 다시 좀 올라가는 거. 이거 얼마 안 2% 내외지만요. 그리고 성우하이텍은 0.3%인데 사실상 지난주 총 중반까지 해서 사상 최고가 갔던 게 있어요. 네. 현대글로비스인데 현대글로비스는 사실 저는 오늘 쭉 갈 거라고 봤는데 현대글로비스는 오늘 그 20%.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는 계속해서 저는 가격보다는 기간 조정 쪽으로 보는데요. 네네. 아무튼 글로비스는 오늘 조정 보이고 있고요. 상반되게 오늘 특이한 건 한일화가 오늘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이 일단 이게 관련돼 갖고 한번 그 언급을 한번 해주시죠.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 어떻게 선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퉁칭공장 얘기를 하셨었으니까 정몽구 회장님께서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그 종목 배틀 시간 때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예. 좀 이따가. 긴장했습니다. 오늘 남겨놔야죠. 예. 긴장했습니다. 네. 전, 이승원 대표가 이제 완전히 거의 진행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훅 들어와서 네. 약간 뛰어서 뒷골에 땡길 뻔 했는데 네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주 중에 보면은요, 저것들 있잖아요. 오늘 다시 조금 아침부터 강한 게 블루콤. 네. 이게 제가 왜 자꾸 블루콤 하냐면, 블루콤이 네. 오늘 보면 신규로 증권사에서 추천이 나왔죠. 신규 주간 단위 또 추천이 나왔어요. 네네. 오늘 보면 주간 추천주 혹시 시청자분들 보셨어요? 오늘 보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복수로 추천한 것이 하나 종목밖에 없는데 그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딱 LG 디스플레이 하나 빼놓고는 다 이주식 저수식.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도 있고 심지어는 지난 금요일 날 있나요? 우리 유창 기자랑 저랑 얘기 많이 했던 황창규 회장의 KT. 저도 이제 관심법으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네. KT도 모처럼 증권사 주간 추천주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다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냐면 흔히 얘기해서 모멘텀 주식 있잖아요. 네. 고포 주식이 다 사라졌거든요. 딱 하나 살아있습니다. 이게 블루콤이. 블루콤. 딱 하나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블루콤이 지난번에 삼성증권부터 여자분이 썼던 거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해서 뭔가 좀 있긴 있다. 라는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다른 오늘 NH 농협인가? 네. 그 증권. 그거 지금 NH투자증권 거의 상한가 가는 그런 흐름인데 과거에 이제 세종증권이었죠. 세종증권에서 출발한 지금 NH투자증권 과거에도 상당히 투기적인 농협에 인수될 때부터 투기적인 흐름인데 과거에는 이제 인수됐을 때 당시에도 주가의 흐름이 좋았는데 특이하게도 NH농협증권은 다른 증권사를 인수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제 NH농협이라는 파워, 지금 뭐 브랜드 우투라는 네. 이 브랜드 밸류에다가 농협이라는 이 지점망 이런 것들이 결합되게 되면은 네. 거의 뭐 KDB를 능가하는 국내 최대 증권사의 탄생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증권업계 오래 계셨으니까 네. 두 증권사의 합병 과연 시너지가 날까요? 호전이 악재냐 보면 네. 소형사잖아요. NH가 상대적으로 보면 네, 그렇죠. 나라에서 하는 거지만 NH는 좀 호재 인식이 있죠. 호재 인식. 왜냐하면 증권사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자산이 크면 일단은 표현은 좀 또 하나 쌍스럽지만 장땡이거든요. 네. 자산 규모가 큰 게 일단 장땡이고요. 장땡이 되면 요즘 보면 지난번에 있잖아요. 순자산 명확 이런 거 해갖고요. 이번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큰 회사 돼갖고 너희 돈 내고 너희 돈 내고 프랍이거나 뭐 하라는 거거든요. 네. 자기 돈 투자하라는 건데 자기 자본이 적은 회사랑 큰 회사랑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
맞죠. NHN은 호재 인식하는 게 맞죠. 물론 그 안에서 직원들이 또 어떻게 이동하냐 이런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네. 크게 보면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약간 호재 인식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특징주 맞아.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특징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는 좀 농담 같지만은요. 네. 농담 같고 좀 어떤 시청자 보기엔 우리 애청자 들으시기엔요. 저 이학영 의원 엄한 소리 한다 그럴지 모르지만은요. 네. 저는 약간 정말 관심법이 되는 게 있어요. 뭐요? 진짜 좀 그런 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왜냐면은, 늘 관심 안 가지다가 뜬금없이 얘기하실 때, 네. 그때 관심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 댓글도 이학영 의원님이 허튼 소리 하는 것 같지 않다! 라는 그런 댓글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튼 소리는 제가 많이 해요. 사실 하는데. 네. KT는 정말 제가 네. 관심법이 늘 겁니다. 넣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한전 바로 아래에 단에 제가 나눴거든요. 네. 근데 그건 그렇고요. GD가 뭔가 정말 있다고 봐요. 네. GD는 정말 모르던 회사인데 우리 이성원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네네. 그 뜬금없이 정말 이게 우리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네네. 있잖아요. 지금 요즘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때문에요. 머니스토리 방송도 그렇고 한국경제TV도 그렇고 이런 코너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비슷한 코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네. 저희 방송도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비슷한 코너. 잘난 체 한번 종목 할까요? 배틀 하나 띄워갖고 다른 코너 하나 만들고. 이런 잘난 체 식이더라고요. 해볼까요? 예, 한번 해보시죠. 퀄러티가 안 나옵니다. 퀄러티가 안 나온다. 죄송하지만 네. 한국경제TV 퀄러티가 안 나와요. 그렇게 해갖군요. 네. 그 엉터리로 방송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제가 잘못됐나? 네, 아닙니다. 한국경제TV 좋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또 하나. 이건 지디니까 아닐 거였고요. 네. 하나 정말 물어볼 주식이 있어요. 혹시 네. 아는지. 말씀하십시오. 이성원 대표가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동우라는 회사 아세요? 동은 모릅니다. 전. 이거 혹시라도 잘못이야. 이게 100%면 안 돼. 100%가 아닌데요. 이걸 있죠? 네. 스타디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스타디요? 응. 네. 탐방을 갔다 올까요? 갖다 탐방은 주나요? 안 하는데 레포트만 좀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상황 보면서 탐방을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네. 그 이성원 대표랑 점심 먹은 사람 있잖아요. 네네. 제가 그분이? 괜히 점심 먹는 적이 없잖아요, 제가. 네네, 그렇습니다. 뭔가 있으니까 먹잖아요. 이 친구가 뜬금없이 동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 솔직히 잘 몰라요, 이 회사. 네네. 근데 우리 내일 봐서 시간이 되면 하면 혹시 내일 또 떨어지면 할 말 없고 네. 혹시 내일 좀 움직임이 괜찮으면 위치적으로는 아주 좋은데요. 네. 응? 예, 말씀하십시오. 먼저 스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들었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친구가 보는 게 뭔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해야겠고요. 바로 다음 거로 넘어가죠. 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입니다. 오늘도 레포트 두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이성원 대표가 먼저 한 종목 가야겠는데요. 한국전력의 새끼죠. 한전기술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서 쓰시는 분을 매우 좋아합니다. 아주 포인트를 정확하게 집어서서 그 포인트를 쓰셨는데, 신영증권에서 나온 한전기술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근데 내용을 딱 보게 되면, 뭐 그 보고서의 내용도 길지 않지만 이 패러그래프 하나만 딱 보시게 되면, 한전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다 끝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턴어라운드,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 이유가 또 근거를 보게 되면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가 국내 원전 수주 재개했다. 라는 세 가지 포인트를 딱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딱 세 번째야. 네. 정답은. 그 얘기를 예, 봤어요, 맞습니다. 레포트리요. 국내 네. 원전 수주 재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위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그 한전기술이 4월 11일 날 신고리 5호기, 6호기 종합 설계 용역 수주를 지금 4,315억 원짜리를 공시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수주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2년 만에 수주가 재개가 됐고 앞으로 이제 수주가 지속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제2차 그 에너지 계획, 국가 에너지 계획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원전에 대한 이제 비중이 결정이 됐고요. 원전 비중 30% 한 29% 정도로 결정이 돼서 처음에 1차 에너지 계획 때보다 줄어들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원전 관련된 발주가 이제 계속 나온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 이 원전 관련된 발주가 지속이 된다라면 당연히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 수주 같은 것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이제 그 일본 쪽에서 지금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쪽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은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원전 가동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으로도 충분히 호재성 재료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원전 관련주라면은 지금 뭐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그 수주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에 더불어서 지금 그 5년간 총 순이익의 증가액이 보수적으로 1,000억 원 이상. 뭐 때문에? 법인세 감면 때문에 1,000억 원 이상이 계속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쪽이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뭐 순이익만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뭐 당연히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2년에 걸쳐서 더블에 가까운 그런 매출액 증가액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7천억 500억에서 1조 4천억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당기 순이익도 작년에 이제 발주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줄어들었었습니다. 340억에서 올해는 1,000억으로, 내년에는 1,800억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흐름을 본다라면은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충분히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약간 뒷사는 발언해도 뒷사라기보다는 저는 저는 원전을 싫어요. 원전을 싫어하십니까? 왜? 예. 원전을 왜 만든지 기본적으로 이해 안 가는데 주가는 모르겠어요. 주가는 딱 보니까 지금 말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현 정부 들어서 뭐 말들이 많았잖아요. 큰 집 몇 명 갔죠. 큰 집 몇 명 갔죠. 원전 때문에 하고 뭐 하다가 지금 근데 중요한 건 포인트가 아까 세 번째 포인트 이제 다시 재개됐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발주 공사 한다는 거니까 이게 뭐 수천억씩 수주한다니까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4년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 수혜주는 한국전력이다. 라는 생각을 여전히 변함없이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새끼들, 한국 한전기술이 됐건 또 뭐 하나 또 있잖아요, 이거 한전 KPS. 그건 뭐, 그 서비스 한전 KPS 역시 마찬가지. 서비스 회사인가? 하나 서비스하고 하나는 뭐 설계하는 회사잖아요, 이거. 한전산업, 한전 KPS, 한전기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하튼요. 그래서 그 아래 것들 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발하지 않겠지만,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누차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1월 2일, 3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한국전력은 대한민국 지금 2014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모든 것을 핵심적인 사업이다. 이게 모든 것이 거기서 설명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KTNG도 모르지만 뭐 딴 것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관련된 거 회사. 이게 지금 나라에서 관련된 회사가 이게 공기업이 말이 공기업이지 수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많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 중에 하여튼 대표주자는 한국전력이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1순위고 한전기술은 뭐 좋다니까 뭐 올라갈 수 있다. 뭐 그 정도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주가는 제가 뭐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그 목표 주가 얼마라고요? 지금 목표 주가가 지금 한전기술이 주가가 한전기술이 6만 4천 원. 6만 4천 원이죠. 지금 목표 주가 얼마 나오죠? 목표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8만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목표 주가가 지금 8만 1천 원입니다. 8만 1천 원. 뭐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우리 쓰셨네. 우리는 몰랐잖아요. 전 동우. 닭고기네, 회사도. 닭고기입니까? 자꾸 닭고기들을 이렇게. 근데 치맥인데 이게 누가 그러던데? 이번에 월드컵은 아침 7시에 한대? 월드컵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술 마시는 건 심하다. 누가 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아침 7시면은 많이 회사를 안 가겠는데요. 왜 안 가요? 그리고 회사들이 예전에도 보면은 월드컵 할 때 전부 다 일을 못 합니다. 전부 다 TV 앞에 3, 4, 5 모여갖고 그렇게 보다가 들어가고 해서 뭐 치맥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업무는 좀 많이 방해가 된다. KT는 못 그럴걸? KT는 못 그러나요? KT 들었죠. 7시 반부터 앉아서 일하지 않으면 잘리는 분위기 되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오늘 지금 한전기술 얘기 들었는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호텔실. 호텔실. 오늘 이 자료는요. 따끈따끈한 자료 역시 자료가 되겠는데요. KDB 대우증권 자료고요. 목표 주가 확인 들어갑니다. 목표 주가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친구들 목표 주가를 낮췄나요? 목표 주가 낮췄어. 목표 주가가 11만 3천 원에서요. 10만 9천 원을요. 3.5% 내려놨는데요. 거부 쪼잔스럽게 그 3천 원, 4천 원 낮출 거를 왜 낮추고 그러는 거예요? 디테일을 보여준 거죠? 디테일? 디테일. 자기는 매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 아니, 그 정도로 그렇게 세밀하게 주가를 예측하면은 그거 대박 나겠어요? 모르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 호텔신라
자료는 제가 오늘 너무 관심이 있어서 갖고 온 것도 있지만은요. 네. 누굴 뒷사람하면 전혀 없는데, 지난번에 미래에셋 자료 있죠? 네네. 거기가 잘 썼다. 네, 그때, 하여튼 산업별로 해갖고요. 얼마만큼 사람이 살 때마다 외국에 많이 가냐 했잖아요. 네. 그거가 뭐 잘 썼는데, 오늘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딱 이거예요. 면세 사업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뭐 고성장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1분기에, 이 화면 제일 위에 잡으셨는데요. 1분기에 별도 기준 실적이요. 매출액은 무려 22%, 영업이익은 190%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현혹자를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같은 시기에 작년 1월부터인가가 저기 문을 닫았어요. 네. 호텔신라 객장이요. 호텔이요. 면세점은 계속했지만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늘어났죠. 특히 이익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단락 보면은요. 면세 사업의 고성장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워낙 많이 자주 말씀드렸어요. 중국 사람이요. 호텔 신라 기준을 보면 면세점에서 차지하는 중국 사람의 비중이 70%를 넘어서 어떨 때는 80%도 된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또 어떤 분들 자꾸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3월 초부터 얘기 많이 했다시피 5월 1, 2, 3일 날 100%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정확한 수치일지 모르지만 제가 호텔 신라 총괄 본부장한테 직접 들어갔다 그랬잖아. 면세사업 총괄 구매 담당 본부장 상무한테요. 이제서야 골든위크 5월 1일 연휴 신문대에서 맨날 떠들죠. 요즘에서요. 네네. 그게 바로 이거란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실행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있고요. 어떤 분 여기 딱 쓰셨는데요. 면세점 재계약 연장 관련인데 이거는 머니투데이는 단독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거요. 인천 공항 있잖아요. 인천공항은 이제 사실 그건 저도 몰랐었는데 지금 공항을 하나 터미널 더 만들고 있어요. 예. 여기 더 만들어갖고 지금 대형 국적 항공기 2개가 있잖아요. 지금은 처음에 들어 입구에 하나가 다 있잖아요. 네. 지금 외국 거다 하고서 기본적으로 대한항공 호텔 아시아나가 입국장 들어가면 오른쪽은 대한항공, 왼쪽은 아시아나가 딱 갈려져 있거든요. 터미널 한 터미널 쓰는데요. 터미널 하나 새로 만들어갖고 하나 완전 새로 만드는 거예요. 2018년인가 17년인가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면세점은 글로 다 또 가야 되잖아요. 거기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입구 들어가는 문이 다르니까요. 근데 그런 위해서 지금 내년 2월에 계약이 끝나는 게 시스템이 계약이 끝나는데 그래서 이거를 2년짜리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있는 사람들 그냥 연장 계약을 해버리고 조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오픈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재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뭐예요? 롯데 쇼핑 통해서 면세점 하는 건데 여하튼 롯데 면세점이랑요 지금 호텔신라 기존에 하고 있던 거 리스크이 없어지는 거죠. 걔네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뺏길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그 자리를 노리는 것들이 누가 있겠어요? 뭐, SK네트워크스. SK도 노리겠고요. 동아는 근데 이미. 동아는 동아는 호텔신라에 지분이 들어갔고요. 또 하나가 한화죠, 한화. 한화가 이제 이번에 새로 사업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들어갔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가는 애들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네. 짜증나죠. 네네. 그네들 입장에서 개새끼 아니에요. 네. 자네끼리 너희들 해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쁜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호재 인식인데 저는 그것 때문에 오른다고 보진 않아요. 네, 그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계약을 한다 그래도 호텔신라랑 롯데면세점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지금 조정을 좀 보였단 말이죠. 호텔신라 이런 것들이 좀 가격 조정 보여줬잖아요. 기간도 거의 한 3주 정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그런 조정에 대한 인식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들어가시면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향한 거는 딴 것이 아니라 1분기에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적게 나올 것이다. 호텔 쪽에 적자난다는데 그 의미 있습니까? 이건 좀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네.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좋아진다는 얘기.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얘네가 이제 지난번에 작년 하반기에 그게 있어요. 지금 비즈니스 호텔권이 혹시 아세요? 예, 비즈니스 호텔권 한다고. 호텔신라가 이제 비즈니스 호텔권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호텔권은 이제 워낙 지금 자는 곳이 숙박업소가 부족하잖아요. 네. 외국 사람이 이렇게 몰려드는데.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화문 사거리에도 비즈니스 호텔, 대형 비즈니스 호텔이 들어가잖아요. 딱 광화문 사거리, 교복 건너편에. 아시죠? 예. 세종문화의 건너편. 네. 근데 턱없이 부족하니까 호텔신라가 이제 강남에도 비즈니스 호텔 추진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엔 작년에 허가가 안 났어요. 예. 빨리 비즈니스 호텔 건립을.
펀딩 받아갖고 해야 될 텐데. 하여튼 그래갖고 이게 네. 장기적으로 보면 비즈니스 호텔 사업들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호텔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냥 웃음소리로 웃자고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람은 두 군데밖에 안 갑니다. 물론 여러 군데 다 가겠죠. 네. 크게 봐서는 제주도랑 서울밖에 안 가거든요. 아직은요. 그게 조금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강원도로 가기 시작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지난번 시간대에 그 연계를 해줘갖고 연계해서 하게 된 무비자 입국 연계에 대한 청주공항. 제가 디테일 알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이제 그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아마 그 전국적으로 네. 중국인 관광객 면세점 매출에 대한 쪽이 좀 증가하지 않겠느냐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지금 강원도에도 발길을 두기 시작했고 네. 또 청주, 언제에서 막 다 다니다 보면 아마 호텔 수요가 매우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모두 투어는 이미 들어갔고요. 비즈니스 호텔 하는 게 있고 뭐 하나 또 한다는 게 다 그럴 거예요. 호텔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런 비즈니스 호텔이 아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이거 3,000원 내리고 이런 것은 그냥 디테일하기 위해서 애널리스트가 나 지금 열심히 일한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얘기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요. 나 지금 대차 대량 상환에 대한 쪽인데요. 현대상선에 대한 대차 상환에 대한 쪽이 네.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점. 지난주 금요일 날 또 260만 주 진행이 되는데 대북 관련된 쪽에 대한 리스크가 고조된다라는 측면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어 나간다라는 네.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량 거래는 지난주에 금호산업이 한 260만 주 정도의 대량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남자 쇼에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만 진행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진격의 전문가 코너인데요. 진경의 전문가는 어떻게 뽑는지 다시 한번 우리 이 대표가 설명해 주시죠. 진경의 전문가는 주간 단위로 전문가를 선출을 하는데요. 이 진경의 전문가는 지난주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전문가,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핫한 아이콘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장 시장을 잘 본 전문가 한 분을 저희가 섭외해서 모십니다. 지난주가 또 시장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어요. 네, 어려운 시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 하신 전문가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또 워낙 또 자주 나오신 분입니다. 거의 저희 한 4개월째 이제 접어들 4개월 이제 만 3개월하고 이제 한 절반 정도 됐는데요. 벌써 4-5번째 횟수로 아마 저희 방송에 제일 많이 출연하신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정정윤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또 자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네요. 그냥 본인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네. 이런 아주 겸손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주식을 주로 공략하셨어요? 그것부터 좀 풀고 넘어가죠. 그것은 이제 회원가입해보시면 아시고. 네. 오늘은 지금 방송금 들어보니까 주식 외적인 부분들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거 얘기 좀 해볼까. 네. 지금 어제 보니까 기업들 현금이 지금 480조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게 이제 금융권 자산을 빼면 118조 정도. 그래서 어제 제가 회원분들한테 한 30분에 걸쳐서 이제 설명드린 건데. 일요일 날인데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에. 네네. 우리나라 증시를 저는 이제 2017년 중장기에서 3천엔 4천은 그냥 쉽게 간다라는 논지였는데 별로 할 일 없으니까 설명드려봤어요. 그 논지 중에 하나가 기업들 현금이 지금 굉장히 많다. 네. 이 기업들 예전에 제가 처음에 키움에 왔을 때 그때 이제 600대 왔는데 이제 그때 종합지수 1,500 간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더 높이 제시하면서 기업들 현금에 대한 부분인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의 현재 현금 비중 6배를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이 현금만 기업들이 쓰면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부도 창출되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주식장도 굉장히 예전에 두 분 다 아실 것 같아요. 트로이카라고. 네. 은행 주권 거기서 날만 새면 이렇게 갔던 시절. 그렇죠.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조선주가 또 날만 새면 갔던 파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한 3, 4년 동안 이제 없잖아요. 네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장세가 좀 펼쳐지는, 그러니까 3년 동안 시장을 눌렀다가 올라가면 굉장한 응적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핵심이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민감주냐 성장주냐 뭐 이런 것은 뭐 시장에서 이제 알아서 할 거고, 네. 우리가 놀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기업들 현금에 대한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황관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업들 현금에 대한 부분인데, 첫째, 미국 쪽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네. 미국이 최근에 굉장히 현금을 현재 많이 소진시키고 있는데 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M&A하고 설비 투자. 우리가 저축률이 떨어지면 잠재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기업 M&A를 한다는 건 앞으로 시장 전망이라든가 경기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본다는 증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 설비 투자를 안 하는데 잠재 성장률을 많이 훼손시키는 부분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뭐 무려 15,000% 정도, SFA인가? 코스닥? 여기는 뭐 거의 4,000% 넘게 이렇게 현금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데. 4,000%요? 네. 네. 그 돈을 좀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해서 제가 만약에 당국자라면 현금 들고 있으면 그 현금에다 세금을 때려버리고 돈을 좀 쓰지 않을까. 그 다음에 최근에 대만 쪽은 굉장히 좀 좋은데, 이머징 쪽에서 우리나라는 대만보다 여러 가지 면에 다 좋은데 좀 이렇게 더 시세가 좀 안 좋은 측면은 물론 중국발 영향도 있고 뭐 제조업에 대한 뭐 경기 순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배당 쪽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가 대만에 비해서 낮고, 그래서 1.2 정도 되는데 이걸 2배 정도, 그러니까 대만 이상만 올려주면 배당을, 네. 수치적으로 종합지수는 바로 4,000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지수 곱하기 2면 종합지수 곱하기 2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 기억에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못 들어봤죠, 최근에.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네. 2, 3년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계속 했던 시기는 계속 상승을 했는데, 어느 순간 2, 3년 삼성전자 못 들은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조사를 좀 해봐야겠구나. 그 후로 삼성전자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좀 돈을 좀 쓰면 어떨까. 이 세 가지, 설비 투자나 M&A를 하든지, 배당을 좀 해서 국민들이 장기 투자해가지고 은행 이자보다 더 나은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우리나라가 금융 자산 편입이 제일 작잖아요. 선진 네. 2번 이상에서. 부동산이 제일 3대 7로 알고 있는데, 이 비중이 5대 5 정도까지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 금융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지금 부동산이 높은데,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서 주가 부양을 좀 하든지, 왜 국간에 기업들이 장사를 해야지 국간에 돈 넣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기업들 현금에 대한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면 이 답답한 시장에 좀 활로가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생각나는데 아이칸 있잖아요. 네네. 아이칸이 애플에 카라이칸. 맨날 카라이칸이 자사주사라는 그런 놈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종균 전문가님이신데요. 그러니까요. 같은 레벨. 네, 같은 레벨로. 근데 우리가 맨날 어떻게 보면 네. 트레이드도 하고, 네네. 혹시 개별적 매매하고 이런 것은 이제 개별적인 시장 대응이고, 네.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답답한 행보를 좀,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능력 측면이라든가 현금 보유 측면이라든가. 근데 그 이상이 있는데 단순히 외국인들처럼 사주면 올라오고, 이것도 좀 팔면 떨어지고, 답답한 부분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선진국 문턱도 못 가죠. 그럼 장기적으로 이런 거 설명 가능할까요? 정문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면 쉽게 얘기해서 유보율이 높은 기업 있잖아요. 현금의 유보가 높은 많이 쌓아놓은 기업들인데 우리가 찾아보면 이런 거죠. 그 시장들이 쉽게 찾으려면 단순하게 보시려면 그러면 영업의 이익이 영업의 비용보다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워낙 현금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요. 그럼 그런 기업들이 당장 아니더라도 그런 기업들에 좀 매매해보는 그런 것들도 어떤 모멘텀을 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당장은 별 효과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무량주들은 별로 상관없는데 개별주들은 현금 유보율이 많다는 기업 본연의 일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가치가 없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뭔가 투자를 단행을 선진 쪽에서 이미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미국 선진 투자 설비 투자 대비 4, 4분기를 후행을 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고 작년 2, 4분기 후반부터 미국이 재고를 축적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이 지금 우리 2, 4분기가 미국 설비 투자 보면
3, 4분기 정도 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번 분기 아니면 다음 분기에 미국 설비 투자 그 파동이 우리나라와 이제 직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분기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그 활기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증시에서 제일 좋은 파동이 설비 투자 파동이라고 보거든요. 아, 네. 그 이제 실적하고 추세 파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키친 파동, 네, 주글라 피칭, 파동, 막 주글라 이런 뭐 좀 복잡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 처음 들었어요? 뭐 처음 들어요, 또. 아, 근데 이분이 학교를 또 역시 잔디 깔고 들어가셨나? 서울대를. 키친 파동 뭐야? 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설비 투자 파동, 뭐, 콘트라 TF, 뭐, 그런 거 있어요. 좀 찾아보세요. 아, 참, 어이가 없네. 1,500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키친 맞아요. 키친 파동 있어요. 들어보셨다면 1분 쳐보세요. 키친, 아, 있네. 그러니까. 짜증나는데? 아, 왜 나만 몰랐어? 주글라 파동, 뭐, 컨트라 TF 파동 해갖고, 옛날에 그거 네모에다 시험 넣는 거 문제 다. 야, 이거 제 얼굴 잡아주시면 저 얼굴 빨개졌어요. 아, 이거 얼굴 빨개졌네. 얼굴 빨개져, 얼굴 아래요. 네. 아, 그런 게 정말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저는 이성원 대표를 예전에. 파동. 정말 대박인데. 근데 그게 상담자 시험이 또 나온다네? 네, 나와요. 그거 시험 어떻게, 저요? 네. 저는 그때 무시형 합격자. 무시형 합격자고. 몇 년 이상 되면 쑥 받는 게 있었어요. 역시 뭐든지 다 뒷문으로 하셨군요. 그 내용이 이승원 저 경제학 12페이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승원 경제부. 아, 알겠습니다. 딴 얘기로 넘어가죠. 이번 주에는 시장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이번 주는 좀 이렇게, 좀 답보 상태가 되지 않을까. 네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좀 설명드리면요. 제가 그 골든 크로스를 2개를 이렇게 연발시키면, 처음에는, 이야, 이거 굉장히 세게, 골든 크로스가 좋다고 보통 설명하잖아요, 기술적으로. 네네. 좋은 게 2개나 되는데, 얼마나 셀까 하는데, 이걸 뒤집으면, 이중 부정은 절대 긍정이고, 이중 긍정은 부정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너무 좋다 하면 좀 그렇고, 너무 안 좋다 하면, 증시는 이렇게 역발상적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2개의 골드가 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탈출하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 국면, 박스권 정도가 해주지 않을까. 왼쪽은 쌍봉으로 떨어졌지만, 오른쪽은 쌍봉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결국은 이렇게 각이한 건데, 네. 중소형주 랠리가 옆에 밑에서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중소형주가 좀 쉬어간다면 시장이 바로 박스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중소형주 같이 해줄 상태에서는 종합지수가 쉽게 넘어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 왜냐하면 대형주가 안 해주니까 중소형주로 매기가 돌아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좀 소강 국면을 갖추다 다음 주부터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2개의 골든 크로스는 쉬어간다. 다시 한번, 두 개. 2개의 골든 크로스가 같이 붙을 때 네. 쉬어간다. 즉 반대로 2개의 데드 크로스가 같이 붙으면 반등이 오겠죠. 아, 저 화면 잠깐 지워줬다가 지우겠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지러워서 잘 안 보이네. 아, 아래 거 2개랑 위에 거 2개? 여기 골든 크로스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2개가 있거든요, 현재. 네. 그러니까 2개의 데드 크로스가 같이 붙으면 반발이 들어오는 거고, 네. 2개의 골든 크로스가 같이 들어오면 눌림자리가 온다. 네. 이번 장세는 좀 쉬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거라고요. 주봉으로 잠깐 보시면, 주봉도 좀 쉬어가야 될 것 같다. 월봉은 이제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월봉상 자리를 잡으려면 한 6월쯤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해외 시장이 아무리 선진지수하고 이모지와 디커플링이 이루어진다 치더라도 네. 해외 선진지수가 가는 상태면 모를까. 선진 상태 이렇게 빠져가는 상태에서 이모지수 나올로를 못 가거든요. 네네. 개인적으로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은 좀 있을지라도. 그래서 선진지수 전반적으로 좀 조정권이 들어가 있고, 일본도 조정, 미국도 전반 조정이죠. 그러니까 선진지수를 조정으로 안고 우리나라가 박스권으로 넘어간다. 이건 엄청난 모멘텀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아직은 이런 모멘텀이 없고, 종목들의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 오늘 뭐, LG상사라든가, 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갤럭시 테마의 삼성전기라든가, 네네. 개별 모멘텀, 농협증권 이제 인수로 상한가 들어오고, 이런 플레이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종목 시장은 급락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종목들에 대한 플레이는 자신 있게 해라. 단지 시장은 강하게 뭐 2,300 넘고 뭐 이런 건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는 확인 들어갑니다. 여기
승원장님이라는 분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승원 대표랑 뭔가 엮여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여기요. 네. 관유 광팬이셔요. 네. 미국의 조셉 키친이란 분이 한 거가 키친파동이래. 사람 이름 따서 한 키친파동으로. 네. 다시 한번. 우리 이분이 경제학과를 나오신 모양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또 있어. 맥스 팡야님, 나도 이승원님이랑 엮이고 싶다. 이승원이랑 엮여놓고 인생 사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저녁 때 이승원 대표 와이프한테 전화 걸어서 엮여서 행복하냐고 제가 네.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지금요. 그래서 제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엮여서 행복한지 제가 와이프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이번 주에 관심 종목군 혹시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니면 저서 어떤 종목군으로 좀 보자. 방금 설명드린 건데, 코스닥은 오늘 다시 새롭게 부른 이제 갤럭시 테마 쪽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네. UIL인가? 네. UIL은 좀 들어본 주식이네. 네. 우와, 저거 봐. 이승원 대표. 네. UIL 멋지네요. 이승원 대표 이것도 한번 저한테 얘기했던 주식 같은데. 예. 네. 이거 중장기 정배를 이루고 신고가를 넘어갔잖아요. 박스권을. 네. 그래서 이쪽 테마는 좀 더 먼저 신고가를 펼쳤기 때문에 좀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하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네. 두산중공업 두산용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안 했나? 여기 오셨죠? 두산중공업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주식이라서 네. 왼쪽 주봉상 보면 이제 쌍바닥일 겁니다. 이게 네네. 행보가. 네, 쌍바닥에서 2차 조정파동에서 박스권이었는데 네네. 그걸 오늘 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네네. 그 평가는 실적에 대한 평가는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일은 없다. 이렇게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나빠질 일은 없다라는 네네. 부분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상승 탄력은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4만 원대 한번 터치 한번 해보지 않을까 하고요. LG 상사. LG 상사도 아까 그러면은 비슷하네요. 예. 보통 그러니까 딱 그거네.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긴 다중바닥, 네. 보통 바닥을 3번 잡아주면 예. 저는 그 쌍바닥의 기본 조건은 3개월 정도입니다. 이거 거의 4번 바닥을 쳤네.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면 이건 진바닥이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LG 상사는 이제 바닥이 나왔고 단기 하락 추세를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 우상향에 대한 곡선을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래소 종목은 갤럭시에서 삼성전기하고 LG상사, 두산중공업. 진짜 아쉬운 부분은 좀 조선주예요. 수주 무슨 야말 수주, 대우조선. 네. 이런 거 뭐 해가면서도 현재 모멘텀 못 봤는데. 그다음에 원화하고도 별로 해지를 하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별 상관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수주 모멘텀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하반기 쪽에 조선주가 한번 크게 한번 해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남자 쇼에서의 진격의 전문가 코너는 우리 정정수 전문가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종목까지 자세한 얘기, 또 두산중업, L장사 이런 것들에 관심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남자 토크 배틀입니다. 앞서 이 얘기부터 해보죠. 앞서 저한테 얘기했던 거, 뜬금없이 얘기했던. 예, 자동차. 중국. 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자동차 판매가, 이제 3월달에 대한 이제 분석이 좀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 중국 토탈로 보면은 일단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것은 3년 전부터 올해 3년째인데요. 중국은 사상 세계 최대의 판매 시장입니다. 근데 크게 봐서 2천만 대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해서는 앞으로 중국을 이길 날은 없다. 판매 대수로요. 나길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달에 3월 달이죠. 3월 달에 전체적으로 한 13%가 늘어났어요. 네. 13% 늘어났다. 일단 처음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많이 늘어난 건 이제 도요타나 이런 데들이 많이 회복했어요. 왜냐하면 도요타나 이런 애들이 일본의 반일 감정 때문에 작년에 엄청 안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자, 2년 전에 보면 이상한 섬 갖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네네. 무슨 열도? 이어도가 아니고. 좀 밑에. 예. 우리 당황하셨어요? 아니, 이름이 여기서
막 나오려다 말아서. 모든 걸 다 아는 이승만 대표가 뭐 입에서 뭔가 나오려다 말았습니다. 뭐 기억 못하지만 하여튼 네. 그래갖고 반일 감정이 많아갖고요. 자동차가 지금 안 팔렸, 일본 차가 안 팔렸는데 오늘 그쪽이 잘 팔렸습니다. 도요타 이런 것도 잘 팔리면서요. 평균적으로 13.5%가 팔렸습니다. 더 늘어났어요. 13.5%. 근데 그 중에서 보면 현대기아, 현대차는요 18.3%가 증가했습니다. 센딱구. 그 안에 시청자분들은요, 세계 최고의 네네. 수준이죠. 모르는 게 없으죠. 18.3%, 기아 자동차는 10.8% 증가했습니다. 중국에서의 현대기아차의 각각 점유율이요. 근데 시장 평균이 13.9였으니까요, 현대기아차가 잘 나가고 기아차가 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미국에서 자동차 발표했잖아요. 현대차가 네. 마이너스 했고 기아차가 좋아졌다. 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약간 서로 다 다른 겁니다. 어떤 데서는 현대기아차가 잘 나가고 어떤 데는 기아차가 잘 된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이제 또 많은 부분에서 또 우려하시는 것이 이제 야 중국의 이제 로컬 브랜드가 엄청 좋아질 거라 그랬는데요. 이번에 중국의 로컬 브랜드는 죽 썼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차 그리고 도요타 이런 것들이 잘 나갔고요. 또 하나가 특징이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산타페 이런 게 잘 팔리고 있는데요. 산타페나 이런 것들, 그 현대차 이런 거 SUV가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SUV급이 20%나 차지했습니다. 중국에서요. 그러니까 전체 수장에서요. 그러니까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소형차도 많이 팔리지만 SUV 시장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거. 시장에서 캐퍼가 20%까지 차지하고 있다 정도가 일단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의 시장 증가는 지금 올해 이제 1000명상 100대 된다 안 된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작년 기준인가 87대 90대 정도니까요. 근데 100대가 넘어가면 지금 18.3이 아니라 25에서 30%씩까지 팍팍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대중화식이 되면 자동차 보유가 훨씬 빨라진다. 더 많이 산다. 빨리 더 많이 산다. 그러니까 나도 사고 쟤도 사고 너도 산다. 이거예요 지금요. 자동차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요. 2020년에 불과 6, 7년인데 3,000에서 3,500만 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시장 규모가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3,000만 원 되면 미국이 쫓아올래가 쫓아올 수가 없죠. 이미 지금 중국이 넘어섰죠. 아니 3년이라니까 3년. 네네. 3년째 세계 최대인데요. 앞으로 계속 평생 세계 최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1000명당 100대, 1000명당 100대라는 게 우리 기준으로 보면 두 가구당 한 대인데 중국은 그게 더 작잖아요. 가구 수가 작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더 적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대중화식에 들어섰다는 논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1000명당 100대냐면 대부분이 두 집 거나 하나씩 차 한 대인데. 그죠? 근데 중국은 가구 수가 작잖아요. 예. 예, 지금 아직까지 그 작년 말 하기 전까지는 한 명밖에 안 났잖아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래서 약간 경과대가 탈란데 여하튼 통계적으로 보면 1000명당 100대 넘으면 훅훅 나간다. 이제 훅훅.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동차주는 관시행끈을 놔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런 것부터 얘기하는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 그리고 한일이라도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이게 뭐 단기간에 볼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요. 한일이가 로컬화사랑도 합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대수는 올해 뭐 5,000대인가 밖에 안 되지만 하는 게 처음에 뭐라 그래요? 발걸음 듣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하다. 그래서 자동차주 여전히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 하나 좀 해볼까요? LG 이노텍 있잖아요. 네. LG 이노텍이라든가 요즘 삼성 전기 이런 애들이 잘 나가잖아요. 저는 그냥 통칭 이게 2인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2인자 주식들이 잘 나가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미래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를 83,000원인가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4월 3일날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금 보유 의견이 아니라 홀드. 투자 의견 홀드라는 얘기는 매도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 83,000원을 제시한 거에 비해서 키움증권은 목표가 15만 원으로 지금 상향을 시켜놨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LG이노텍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과연 그 어느 쪽 의견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보십니까? 한쪽에서는 LG이노텍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지금 키움증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뭐 왜 자꾸 곤란한 건 나한테 그러세요? 아니 왜냐면은 한쪽에서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좀 들고 계시는 분들이 불안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요 LG이노텍은 제가 무슨 주당 순위 기억도 못 하고요 아무것도 기억도 못 하잖아요. 네네. 기억하는 것은 주가가 잘 나가고 있다 기억하고 있고요. 네. 누가 말해도 포인트 하나는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네.
자동차에 카메라가 많이 설치된다. 자동차 카메라가 많이 설치된다. 그걸로 끝나는 게임이죠. 아주 그것과 관련돼서 또 재밌는 기업을 하나, 또 하나 말씀을 나중에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듣보잡? 네, 듣보잡 주식. 저희가 듣보잡 대특집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저희가 내일 모레, 네. 여기 높은 분 만나잖아요. 네네. 그 내일 모레 높은 분 만나서 새로운 코너, 듣보잡 코너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에 대해서, 네. 윤허를 받고. 윤허를 받으시고. 왜냐면 이런 거는 듣보잡 코너면, 이런 어떤 분은 높은 분이 있다가, 야, 대키움증권의 두 남자수의 코너 제목이 듣보잡이 뭐니? 이러면 훅 잘리는 거예요, 우리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우리 사인 받고, 네네. 사장님 사인까지 결제까지 받아야지 네. 방송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듣보잡 아니면 말을 좀 재밌는 거 해갖고요. 네. 어떤 분이 벌써 써주셨네. 노마드님이. 이승훈의 듣보잡. 듣보잡. 듣보잡 주식까지 네. 나왔는데. 듣보 이승원으로. 듣보 이승훈으로. 예,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죠. 네. 근데 하이로 코너입니다. 이거 제가 없어졌어요, 내용이요? 지난주 누가 이겼어요? 이기셨습니다. 지난주에 이기셔서 3승 6승. 이렇게 정리.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지난 금요일에 누가 이겼다고요? 이학영 전문위원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겼는데요. 딱 가보자. 1997.41포인트인데요. 73이 됐는데요. 깔끔하게 1998로 가겠습니다. 1998로 가겠고요. 로 가겠습니다. 하이 갑니다. 하이 가는 이유는요. 네. 역설적으로 전 아까 로로 갈라 그랬는데요. 네. 이승훈 대표가 막판으로 갈수록 외국인이 순매수할 수 있다. 아. 그렇겠고 뻥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보는 주식들 있죠. 네. 한국전력 빼놓고 다 빨개요. 그러니까요.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하이로 한번 가보겠고요. 본인은 이승훈 대표 로? 론데 오늘 저항가를 계속 부딪히고 있으니까, 조금 빠진다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밀려서 끝나도, 네. 너무 이제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되니까, 네. 뭐라 그럴 사람 없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로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기 두 남자 네. 쇼에 훅이 올라오신 분들 좀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벌써 보니까 방송 끝나자마자 올려주신 네. 분들이 계세요. 대단한 분이세요. 어떤 분이야? 11일이었나요? 그날이요? 아닌데? 네, 지금 위에 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비타 오만님, 이 기자님 더 자주 나오시면 안 되나요? 이 기자님 친인척분인거나 아니면 그 밑에 직원인가요? 다른 분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주시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키움 관계자분 보시면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역시 이 기자님 팬이 인지 아닌지는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여기 관련 팀에서도 얘기하는데요. 제일 자체 평가가 제일 탑으로 나왔어요. 역시. 이 기자. 예. 뉴욕은 무서워님은 주말에 또 미국 시장 급락했는데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구만요. 롯데케미칼 속썩이네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거하고 우리 시장하고 이제 연동시키는 것도 물론 이제 큰 흐름에서는 같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굳이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 하락했다고 해서 돈이 빠졌습니다. 네. 선진국에서요. 그리고 2주 연속 돈이 들어왔는데 한 네. 26억인가 이머징에 들어왔는데요. 재미나는 건 2주 연속 들어온 건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이머징 마켓 쪽에서요. 그러니까 네. 조금 분위기는 약간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분 거 제가 볼까요? 네. 대표님 짱. 본인 말하기 좀 쑥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금요일 방송 비디오도 올려주세요. 별거 영어 아닌데요? 저희가 금요일날 비디오가 좀 늦어졌어요. 네네. 에러가 떠갖고 저희가 토요일날 새벽에 다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렸다. 그리고 혹시 이게 안 되면은요 유튜브로 보시면요 네. 바로 올라갈 수 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1시간 내에. MTM 매니아님 이거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네. 한 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재밌는 방송이지만 더 재밌는 모습 보고 잡아요.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아름다운 모습. 오산촌로님도 방송 끝나자마자 올려주세요.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네. 올려주신 분이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일주일 동안 두 앵커님 수고 많으셨고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조선주 좀 다시 조선주 한번 이거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선주 좀 자세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는데 잠깐 됩니다. 조선주는요 네.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가 회복이 먼저고요.
성과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나요? 아니요, 똑같은데요. 네. 이 얘기하면 저는 욕먹을지 모르지만 저는 똑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탑픽일 수밖에 없는데, 네네. 현대중공업에 안 가면 삼성 가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네. 저는 그래요. 제가 누굴 뭐 선호가 안을 떠나서, 이건 서울 선거 있죠. 시장 선거. 6월 네네. 며칠, 6월 총각 노는 날 있잖아요. 네네. 저한테는 노는 날일 뿐이지만, 하여튼, 노는 날 이거 가기 전에는 쉽지 않아요. 이거. 그전에는 노는 날이라고 하면 안 됐는데, 네. 이제 노는 날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요? 왜냐면 미리 선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전 뭐, 선거 뭐, 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여하튼, 어찌된 건, 음. 이 선거가 이게 정몽준 의원의 입장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네. 주식을 갖고 있는 기관 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엄청 큰 겁니다.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여전히 엄청난 오버행 이슈가 분명히 살아있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딱 한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딱 한 종목은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한 종목은 저희가 주간에 한 번씩 오디오만 하는 것인데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요. 저희가 여기에는 이제 키움 아닌 분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특정, 다른 증권사 한 분이 지금 2주 연속 나오셨는데요. 아주 재밌는 거. 이거 키운 분들만 모셔갖고 따로 딱 한 종목을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코너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딱쇼 막 새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요건 좀 젊으신 분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예. 방송 들으신 분들이요. 들으면 엄청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썸 타기 좋은 봄날. 네. 에 관한 특집입니다. 청춘 남자 얘기. 이성을 유혹하는 클럽 화장법? 하여튼 그렇게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두 남자 쇼 그리고 딱한정 모드요. 이거를 꼭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어떻게 눌러주실지 보여주세요. 네, 구독을 누르시기 위해서는요. 네. 이 딱 들어오셔가지고요. 네. 구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네.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네. 이제 그 구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독을 해두시면 여러분들 혹시 못 들으신 분들도요. 저희가 업데이트 되면 바로 요즘 보면 한 시간 안에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잘 네. 끝나는 그 언저리 시점에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청자들 바로 보내드리니까 바로 메시지에서 바로 확인하고 바로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면 저희 방송 혹시 못 보신 분들도요. 꼭 보실 수 있다는 거 확인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여기 올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장의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